빨리 좀 하세요, 할머니. 시간 없어요. 알겠어, 미안해. 아직도요? 너무 느려요. 조금만 더 기다려, 미안. 할머니, 빨리요. 손님들 기다려요. 알았어, 미안해. 다 됐어. 엄마, 제발 좀 그만 와요. 사람들이 다 쳐다본다니까요. 딸아이 민지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날 손주 생일잔치에 갔다가 들은 그 말, 60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가슴이 아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최영이에요. 올해 62이죠. 평생을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딸아이 아빠는 민지가 돌도 안 됐을 때 다른 여자 만나서 집을 나갔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도매시장 가서 물건 떼어다가 저녁 9시까지 시장 좌판에 앉아 있었죠. 손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에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여름에도 저는 쉬지 않았어요. 민지 학원비 대려고, 민지 교복 사주려고, 민지 대학 보내려고 그렇게 30년을 야채 장사만 했어요. 민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지 어머니, 이 아이는 정말 똑똑해요. 꼭 좋은 대학 보내세요. 그 말 듣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죠. 민지가 학원 가는 날이면 제가 직접 도시락을 싸줬어요. 시장에서 좋은 반찬 골라서 정성스럽게 담았죠. 민지는 결국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에 갔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제 딸이 드디어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제가 살던 집까지 팔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민지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런데 민지가 대학 다닐 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죠. 전화를 해도 엄마, 나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라고 하고는 끊어버리고 방학 때 내려오라고 해도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라며 안 오고 그래도 저는 이해했어요. 대학생이니까 친구들이랑 놀고 싶겠지. 뭐 젊은 애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민지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했어요. 민지가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시장 상인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죠. 우리 딸이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게 됐어. 친구들도 축하해줬어요. 영희야, 네가 고생한 보람이 있네. 이제 딸 덕 좀 보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민지는 점점 더 저한테서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전화는 더 뜸해졌고 제가 먼저 전화하면 귀찮은 듯이 받았어요. 엄마, 나 회사야. 무슨 일이야? 아무 일도 없어도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데 그렇게 말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화로요.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남자 괜찮은 사람이야. 재현이라고 대기업 부장이야. 저는 너무 기뻐서 물었죠. 어머, 그래. 언제 한번 엄마한테 데리고 와봐. 밥이라도 해줄게. 그런데 민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그냥 결혼식 날 보면 안 돼. 재현이 바빠서.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딸이 결혼하는데 사위 될 사람을 결혼식 날 처음 본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민지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결혼식 날 저는 시장 친구들한테 빌린 옷을 입고 서울로 올라갔어요. 제 옷이 없어서요. 평생 시장 작업복만 입고 살았으니까. 결혼식장에 들어섰을 때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너무 화려하고 컸거든요. 이런 곳에서 우리 민지가 결혼을 하다니 저는 가슴이 뿌듯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쭈뼛쭈뼛했어요. 이런 곳에 시장 아줌마가 어울릴까 싶어서요. 민지를 찾아갔어요. 신부 대기실에 있더라고요.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민지야 하고 불렀는데 민지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는 저를 복도로 끌고 나가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오늘 하객들 많이 와. 그러니까 너무 튀지 마. 알았지? 튀지 말라니요.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저는 그냥 딸 결혼식에 온 엄마일 뿐인데. 하지만 민지 눈빛을 보니까 제가 창피한가 보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알았어라고 했죠. 결혼식 내내 저는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신부 어머니세요? 라고 물어보면 민지 눈치가 보여서 그냥 애매하게 웃기만 했어요. 민지는 결혼식 내내 저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다른 하객들한테는 웃으며 인사하면서 친엄마한테는요. 피로연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제일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시장 친구 몇 명이 축하해준다고 같이 왔는데 민지는 그 테이블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테이블들은 다 돌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식이 끝나고 민지한테 갔어요. 민지야, 엄마 이제 내려가야 하는데. 그랬더니 민지가 응 조심히 가. 나 바빠라고만 하고는 돌아서더라고요. 포옹 한 번,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신랑 재현 씨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같았어요. 나중에 저한테 와서 어머님,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 사위가 저를 어머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그 뒤로 1년쯤 지났을까요? 민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임신했어. 저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죠. 어머, 정말 축하한다, 우리 딸. 손주를 본다니 이제 할머니가 되는구나. 엄마, 근데 말이야. 민지가 말을 이었어요. 나 임신해서 몸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한동안은 전화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전화하지 마. 알았지?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임신하면 힘들잖아요. 이해했죠. 그래서 민지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렸어요. 석 달, 넉 달, 5달,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참다 못해 제가 먼저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야. 몸은 괜찮니? 그랬더니 민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전화하지 말라고 했잖아. 나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는 끊어버렸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 딸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민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은 시장 친구를 통해 들었어요. 민지가 SNS에 올린 걸 친구 딸이 보고 엄마한테 얘기했고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한 거죠. 영희야, 민지 아들 낳았대. 축하해. 저는 그 순간 기쁨보다 서러움이 먼저 올라왔어요. 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친엄마한테는 연락 한 통 없이 SNS에 먼저 올렸다니. 하지만 금방 마음을 추스렸어요. 어쨌든 손주가 태어났잖아요.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한참 만에 받더라고요. 엄마, 왜?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그냥 왜? 였어요. 민지야, 아들 낳았다며. 축하한다. 엄마가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줄까? 아니면 반찬이라도. 엄마, 됐어. 재현이 엄마가 다 해주시기로 했어. 엄마는 그냥 나중에 봐. 그래도 엄마가 손주 얼굴이라도 봐야지. 언제 볼 수 있을까? 엄마, 나 지금 너무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딸깍,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매일 손주 생각만 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민지 닮았을까? 사위 닮았을까? 밤마다 손주 옷을 뜨개질했어요. 모자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시장에서 좋은 아기 이불을 사서 정성스럽게 포장했어요. 한 달이 지나도 민지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견디다 못해 다시 전화했죠. 민지야, 엄마가 준호 보러 갈게. 엄마가 손주 옷도 만들었고 이불도 샀어. 언제가 좋을까? 엄마. 민지가 한숨을 쉬더니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집 너무 바빠. 재현이 엄마가 매일 오셔서 돌봐주시고 계시거든. 엄마까지 오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준호 좀 크면 그때 봐. 얼마나 크면 되는데. 글쎄, 한 돌 정도. 그때쯤 되면 애도 좀 안정되고 그럴 거니까. 돌까지 기다리라고요. 제 손주를요. 하지만 저는 또 알겠다고 했어요. 민지가 힘들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시장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민지네 동네에 배달을 갈 일이 생겼어요. 시장 친구가 아파서 제가 대신 가게 된 거였죠. 배달을 다 끝내고 나오는데 저기 민지가 있는 거예요. 유모차를 밀고 산책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반가워서 뛰어갔어요. 민지야. 민지가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반가움이 아니라 당황과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여기 왜 와? 아, 배달 왔다가 우연히 봤어. 어머, 이게 준호구나. 저는 유모차를 들여다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았어요. 엄마, 지금 준호 자는 중이야. 깨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줘. 민지가 유모차를 제 반대편으로 돌리더라고요. 엄마가 안아봐도 되지. 어디 보자. 제가 손을 뻗으려는데 민지가 제 손을 확 잡았어요. 안 돼요. 지금 자고 있다니까요. 엄마, 그리고 손도 안 씻고 어떻게 아기를 만져요? 시장에서 오셨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시장에서 왔으니까 더럽다는 거잖아요. 제 딸이 저한테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그럼 그냥 얼굴만이라도 더 볼게. 엄마, 나 지금 급해요. 준호 병원 가야 해서 다음에 봬요. 민지가 유모차를 밀고 휙 가버렸어요. 저를 그냥 길거리에 남겨두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거든요. 그 후로도 저는 계속 민지한테 연락했어요. 민지야, 엄마가 반찬 좀 해서 보낼게. 산후조리 잘해야지. 택배로 보내면 민지는 받았어요. 이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왔어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요. 준호 100일이 됐을 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민지야, 준호 100일 잔치 하니? 엄마도 가고 싶은데. 엄마, 우리 조촐하게 가족끼리만 할 거예요. 재현이네 식구들하고. 엄마도 가족이잖아. 엄마, 알잖아요. 재현이 부모님이 계시니까 양가 다 부르면 복잡하잖아요. 다음에 봬요. 다음에. 민지는 항상 다음에 보자고만 했어요. 결국 저는 100일 잔치도 못 갔어요. 나중에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죠. 민지가 웃으며 준호를 안고 있고 재현 씨 부모님이 옆에서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만 없었어요. 친할머니는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준호가 돌이 됐어요. 이번에는 민지가 먼저 전화했어요. 엄마, 준호 돌잔치 할 건데 올래요?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그럼 당연하지. 엄마가 준호한테 금반지도 사줘야지. 금반지요? 엄마, 괜찮아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돌잔치 날 저는 새벽부터 준비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했고 새 옷도 샀어요. 시장 친구들이 영희야, 오늘 왜 이렇게 꾸몄어? 예쁘네. 라고 할 정도였죠. 잔칫집에 도착했어요. 큰 호텔이었어요. 100일 때는 조촐하게 한다더니 돌잔치는 이렇게 크게 하네요. 저는 들어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준호를 제대로 볼 수 있다니. 그런데 입구에서 민지를 만났어요. 민지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응, 엄마가 새로 샀어. 손주 돌잔치인데 좀 차려 입어야지. 민지가 한숨을 쉬더니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사람들이 적은 구석으로요. 엄마, 저기요. 오늘 재현이네 친척들도 많이 와요.
재현이 아버지가 큰 회사 사장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튀지 말아줘요. 알았죠. 또 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식 때처럼 엄마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냥 조용히 구석에 앉아 계세요. 제가 나중에 준호 데리고 갈게요. 그리고 민지가 제 손에 든 가방을 쳐다봤어요. 그 가방은 좀 너무 촌스러운 것 같은데 촌스럽다니요.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가방인데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지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딸이 창피해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잔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말 화려했어요. 돌잡이 상도 예쁘게 차려져 있고 사람들도 많았어요. 다들 말쑥하게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저는 민지 말대로 제일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준호한테 선물을 주러 갔어요. 저도 가고 싶었지만 민지가 나중에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니까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민지는 오지 않았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민지가 웃으며 인사하고 다니는 게 보였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준호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줘서 다행이에요. 이러면서요. 근데 제 테이블로는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배가 고팠지만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왠지 모르게 제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다들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누구지? 하는 눈빛으로요. 그때 한 중년 여성분이 제 테이블로 오셨어요. 옷차림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재현 씨네 친척 같았어요. 실례지만 혹시 신부 쪽 친척이세요? 네, 저는 민지 엄마예요. 그분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어머, 민지 어머니시라고요? 저는 재현이 고모예요. 아니, 어머니가 계셨어요? 민지가 부모님 안 계신다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붙는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요? 민지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아, 네, 그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더듬거리는데 재현 씨 고모님이 말을 이었어요. 민지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컸다고 들었는데 어머니가 계시네요. 이상하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민지가 저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니. 제가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저기, 잠깐 실례할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는 거울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제 딸이 저를 죽은 사람이라고 했다니 차라리 제가 정말로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복도에서 민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랑 통화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조금만 있으면 끝나. 아, 진짜. 엄마 때문에 신경 쓰여 죽겠어. 엄마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응, 엄마가 왔거든.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했는데 걱정돼. 혹시 재현이 친척들한테 뭐라고 할까봐. 엄마가 시장에서 야채 팔았다는 거 들키면 안 되잖아. 재현이 아버지가 그런 거 엄청 싫어하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민지가 제 직업이 창피한 거였어요. 시장에서 야채 파는 게요. 그 돈으로 민지를 키웠는데 그 돈으로 민지 대학 보냈는데 알았어. 엄마한테는 나중에 준호 잠깐 보여주고 빨리 보낼게. 엄마가 너무 오래 있으면 곤란하니까 빨리 보낸다고요. 저를요. 민지가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민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민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그렇게 창피해. 엄마가 시장에서 야채 파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 엄마, 그게 아니면 뭐니? 엄마가 죽었다고 했다며? 재현 씨네 사람들한테 민지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부인하지 않았어요. 엄마, 이해해줘요. 재현이네는 좀 그런 거에 민감해요. 재현이 아버지가 특히 그러시고 가문이 어쩌고 하시면서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친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그게 말이 돼. 목소리 좀 낮춰요. 사람들 다 들어요. 민지가 주위를 둘러보며 다급하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뭐, 사람들이 더 중요해. 엄마보다. 엄마, 제발. 오늘만이라도 조용히 좀 해줘요. 부탁이에요. 저는 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언제부터 우리 딸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알았어. 엄마가 조용히 있을게.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지야,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나니? 민지가 시선을 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했어.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젓가락도 제대로 못 잡았어. 여름에는 더워서 쓰러질 것 같았지. 그래도 참았어. 너 학원비 대려고, 너 대학 보내려고. 엄마가 살던 집도 팔았어. 너 등록금 마련하려고. 그때 엄마가 어디서 잤는지 아니? 시장 창고에서 잤어. 월세 낼 돈도 아까워서. 민지가 눈을 붉혔어요.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키운 딸이 엄마를 죽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엄마가 얼마나 슬픈지 알아? 엄마, 미안해요. 근데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재현이네 가문이 뭐가 대단하다고.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재현 씨가 나타났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어머님이라고 불렀어요. 저를요. 그런데 민지 얼굴을 보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현 씨는 제가 민지 엄마인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 재현아. 민지가 재빨리 말했어요. 이분은 그냥 아는 분이야. 잠깐 인사하시러 오신 거고, 그냥 아는 분이라고요. 저를요. 재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러세요. 어머님, 안에 들어가서 편히 앉아 계세요. 곧 돌잡이 시작할 거예요. 재현 씨는 정말 몰랐어요. 제가 장모라는 걸 민지가 숨긴 거예요. 철저하게 재현 씨가 가고 나서 저는 민지한테 물었어요. 재현 씨도 몰라? 엄마가 있다는 걸. 민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대답해. 민지야, 재현 씨도 엄마가 죽은 줄 알고 있어? 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남편한테까지 엄마를 숨겼다니. 왜 그렇게까지 엄마가 싫어? 싫은 게 아니에요, 엄마. 그냥 복잡해지니까 재현이가 알면 자꾸 엄마 모시고 살자고 할 것 같고, 그러면 너는 뭐? 저는 엄마랑 같이 살기 싫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넘어졌을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싫어? 엄마, 이해해줘요. 저는 이제 제 인생이 있어요. 재현이네 가족들이랑 잘 지내야 하고, 준호 키워야 하고, 엄마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엄마가 언제 너한테 신경 써달라고 했니? 엄마는 그냥 손주 얼굴이나 가끔 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것도 부담이에요. 엄마가 오시면 제가 신경 써야 하잖아요. 재현이네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봐, 엄마가 실수하실까봐. 그게 다 스트레스예요. 민지 눈에는 미안함보다 짜증이 가득했어요. 제가 부담이라는 거예요. 평생 딸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부담이라니. 그래, 엄마가 부담이었구나. 엄마, 그렇게 삐치지 마요. 엄마도 이해하시잖아요. 엄마가 시장에서 일하시고, 그러니까 재현이네 사람들이랑은 안 어울리잖아요. 안 어울린다고요. 제가요. 민지야, 그 시장 일로 너 키운 거 알지? 알아요. 그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저는 딸을 다시 쳐다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낳은 딸이 맞나 싶었어요. 알았어, 민지야. 엄마가 이해할게. 그럼 이제 준호나 보고 갈게. 지금요? 지금은 사람들 많은데.
엄마가 손주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안 돼? 민지가 입술을 깨물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깐만요. 제가 데리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려요. 민지가 가고 저는 복도에 서서 기다렸어요. 다른 하객들이 지나가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초라한 할머니 하나가 구석에 서 있으니까 이상했겠죠. 한참 후에 민지가 준호를 안고 왔어요. 어머, 얼마나 컸는지 돌이 된 우리 손주. 저는 손을 뻗었어요. 준호야, 할머니야.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엄마, 손 씻으셨어요? 민지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응, 씻었어. 화장실에서. 비누로요? 그냥 물로. 그럼 안 돼요. 준호 피부 약해서 조심해야 해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아보지도 못하고 보기만 하라고요. 제 손주를요. 저는 준호를 바라봤어요. 준호는 저를 보고 웃었어요. 해맑게요. 그 웃음을 보는데 눈물이 났어요. 민지야, 엄마가 준호한테 금반지 샀어. 여기. 제가 가방에서 반지를 꺼내려는데 민지가 손을 내저었어요. 됐어요, 엄마. 재현이 부모님이 이미 금돌 반지 주셨어요. 2개는 필요 없어요. 그래도 엄마, 됐다니까요. 민지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재현 씨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우리를 봤어요. 민지 쪽으로 오셨어요. 민지야, 이분은 누구시니? 민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머뭇거렸죠. 저는 재현 씨 어머니한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동네 사시는 분이에요. 민지가 끼어들었어요. 준호 예뻐하셔서 축하하러 오셨어요. 동네 사는 분이라고요. 또 거짓말이에요. 재현 씨 어머니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손주 예쁘죠? 네, 정말 예쁘네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민지 어머니는 안 오셨나요? 장모님도 보고 싶은데 재현 씨 어머니가 민지한테 물었어요. 민지가 제 눈치를 보더니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해. 내가 또 깜빡했네. 재현 씨 어머니가 가시고 저는 민지를 봤어요.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됐어. 엄마 이제 갈게. 엄마, 민지야, 엄마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 정직하게 대답해줘. 엄마가 정말로 죽었으면 좋겠어? 민지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왜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 왜 재현 씨한테도 재현 씨 부모님한테도 다 엄마가 죽었다고 해? 엄마가 살아있으면 불편해? 엄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뭔데? 대답해봐, 민지야.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민지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엄마,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엄마 있는 거 알면 안 되니까. 엄마, 아니면 엄마가 시장에서 야채 팔았다는 거 들키면 안 되니까. 민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지, 저 사람 누구야? 모르겠어. 왜 저렇게 싸우지? 재현 씨가 달려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재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재현 씨, 제 소개를 다시 할게요. 저는 민지 엄마예요. 최영이에요. 재현 씨 얼굴이 굳었어요. 네? 무슨, 민지가 제가 죽었다고 했죠? 저, 살아있어요. 시장에서 야채 팔면서 민지 키웠어요. 민지 대학 보낸 것도 저고요. 근데 민지가 창피하대요. 엄마가 시장 사람이라서. 민지 씨, 재현 씨가 민지를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지가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재현아, 내가 말하려고 했어. 근데 기회가 없었어. 거짓말. 제가 끼어들었어요. 민지는 처음부터 나를 숨기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부터요.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재현 씨 부모님도 오셨어요. 무슨 일이니? 재현 씨 아버지가 물었어요. 민지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무슨 거짓말? 제 어머니가 살아계세요. 제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재현 씨 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럼 아까 그분이 네, 제 친어머니예요. 주변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며 수근거렸어요. 어머, 진짜 엄마였어? 근데 왜 없다고 했대? 시장에서 야채 팔았다며. 민지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저는 민지 손을 뿌리쳤어요. 사람들이 뭐, 네가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고 했잖아. 엄마보다. 엄마, 제발. 재현 씨, 아버지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민지 씨,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떻게 된 일인지.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창피해서. 재현 씨, 아버지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걸 창피해서 숨겼다고요. 민지가 울면서 대답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서 일하시고 학력도 없으시고 그래서 뭔데요? 재현 씨가 물었어요. 그게 어머니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 이유가 돼요. 저는 재현 씨를 봤어요. 화가 나 있었지만 민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착한 사람이네요. 우리 딸한테는 아까운. 재현 씨, 어머니가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이렇게 된 줄. 괜찮아요. 저도 이제 알았으니까요. 제 딸이 저를 얼마나 부끄러워하는지. 민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는 민지 손을 조용히 떼어냈어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엄마, 민지야, 너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했지. 엄마가 오면 부담이라고 했고. 민지가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가 너 소원 들어줄게. 민지가 얼굴을 들었어요. 무슨, 앞으로 엄마가 안 올게. 너 원하는 대로 엄마 얼굴 안 봐도 돼.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가방에서 금반지를 꺼냈어요. 준호 돌잔치 선물로 산 거요. 민지 손에 쥐어줬어요. 이거 준호 주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주는 거야. 엄마, 왜 이러세요? 무슨 마지막이에요? 민지야, 엄마는 평생 너만 보고 살았어. 너 잘 되는 것만 바랐어. 근데 이제 알겠더라. 엄마가 있으면 네가 행복하지 않구나. 엄마, 그러니까 엄마가 사라질게. 네가 원하는 대로. 엄마 이제 진짜로 죽은 사람이 될게. 재현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민지한테 잘 얘기할게요. 아니에요, 재현 씨. 괜찮아요. 민지는 엄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잖아요. 저는 민지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엄마가 시장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엄마가 돈이 없어서 미안하고, 엄마가 네 엄마라서 미안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요. 민지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동안 엄마 딸이 되어줘서 고마웠어.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웠어. 지금도. 엄마, 가지 마요. 잘 살아. 민지야. 준호 잘 키우고 재현 씨랑 행복하게 살고. 저는 돌아섰어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어요. 다들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뒤에서 민지가 울면서 불렀어요. 엄마,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돌아보면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거든요. 호텔 밖으로 나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흐르는 대로 뒀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곳이요. 시장 근처에 얻은 작은 방. 거기가 제 집이에요. 민지 대학 보낸 후로 계속 여기서 살았거든요.
방에 들어가서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이불 한 채. 그게 제 전 재산이에요. 아, 그리고 민지 사진들. 민지 어렸을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찍은 사진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어요. 사진 속 민지는 웃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안겨서 엄마 옆에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언제부터 엄마가 부담이 된 걸까요? 사진들을 상자에 담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민지에게 엄마가 이 사진들을 너한테 보낼게. 이건 네 거니까. 엄마랑 같이 찍은 사진이지만 엄마는 이제 필요 없어. 너는 엄마 없는 사진만 있으면 되니까. 민지야, 엄마가 너한테 화가 난 건 아니야. 그냥 슬플 뿐이야. 엄마가 네 인생의 짐이 됐다는 게 엄마는 지금부터 시골로 갈 거야. 엄마 고향으로.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너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전화번호도 바꿀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연락하려고 하지 마. 엄마도 너한테 연락 안 할게. 네가 원하는 대로. 민지야,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준호 잘 키워. 준호한테는 좋은 엄마가 되어줘. 엄마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없도록. 그리고 재현 씨한테 잘해. 좋은 사람이더라. 너한테는 아까운 사람이야. 엄마는 항상 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네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행복하게 살아,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사진 상자와 함께 택배로 보냈어요. 민지 집 주소로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서울을 떠나 30년 만에요.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요. 다들 도시로 떠났대요. 작은 집을 하나 얻었어요. 월세 싼 곳으로요. 그리고 마을 작은 가게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혼자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민지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택배를 받은 다음 날이었어요. 엄마, 전화 받아요. 제발. 문자가 수십 통 왔어요. 전화도 수십 번 왔고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민지가 원했잖아요. 엄마 얼굴 보기 싫다고. 일주일 후에 민지가 직접 왔어요.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까지 왔더라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안에 있어요. 문 열어줘요.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안에서 듣고만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엄마, 제발 문 열어요. 얘기 좀 해요. 민지가 한참을 문 앞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나쁜 딸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문 밖에서 민지가 주저앉아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준호가 아픈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재현이랑 싸웠는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만 있으면. 저는 벽에 기대어 같이 울었어요. 소리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엄마, 저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엄마 없으면 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엄마, 돌아와줘요. 제발. 민지는 밤늦게까지 문 앞에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민지는 가버렸어요. 문 앞에 편지 한 통을 남기고요. 엄마에게, 엄마, 저 민지예요. 엄마 못 만나고 돌아가요. 엄마, 저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엄마를 창피해하고 엄마를 멀리했던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재현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 저도 몰라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재현이네 가족들도 이제 저를 다르게 봐요.
친엄마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나쁜 며느리라고 재현이 아버지는 저한테 실망하셨대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이제 혼자예요. 사람들이 저를 피해요. 친구들도 연락 안 해요. 제가 한 짓이 소문났거든요. 이게 엄마가 바라던 거예요. 제가 벌을 받는 거. 그렇다면 저 벌 받고 있어요. 매일매일요. 근데 엄마, 그것보다 더 힘든 건 엄마가 없다는 거예요.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는데 제일 먼저 엄마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없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아요. 엄마는 항상 저한테 있어줬는데 저는 엄마를 밀어냈어요. 엄마가 필요할 때만 찾았어요. 엄마,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제가 이번엔 정말로 좋은 딸이 될게요. 엄마를 자랑스럽게 생각할게요. 사람들한테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할게요. 엄마, 제발 돌아와줘요. 준호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저도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없이는 못 살아요. 사랑해요, 엄마. 미안해요. 민지가 편지를 읽고 저는 또 울었어요. 하지만 민지한테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민지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오늘 준호가 걸었어요. 엄마, 준호가 밥을 혼자 먹었어요. 엄마,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미안해요. 매일매일 문자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재현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받았어요. 어머님, 저 재현입니다. 민지가 매일 우는 거 아세요? 어머님을 찾아다니다가 쓰러질 뻔했어요. 준호도 걱정하고 있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 라고 계속 물어봐요. 어머님, 민지가 잘못했어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한 번 주시면 안 될까요? 민지가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재현 씨. 네, 어머님. 재현 씨는 착한 사람이네요. 민지한테 잘해주시고, 어머님, 그리고 민지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항상 민지를 사랑한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냥 시간이 필요하다고. 어머님, 그럼 언젠가는 돌아오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직은 마음이 아파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로부터 3달이 더 지났어요. 민지 문자는 계속 왔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도 보고 싶어요. 엄마, 준호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엄마, 저 많이 변했어요. 시장에서 봉사활동 시작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어서요.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어느 날 제 생일이었어요. 63이 됐어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어요. 민지가 서 있었어요. 준호를 안고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제가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이번엔 정말로 잘할게요. 민지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준호도 저를 보고 손을 뻗었어요. 할머니, 그 작은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녹았어요. 민지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지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민지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오랜만이에요. 나를 안아본 게.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똑같은 방법으로 갚아줬나 봐. 아니에요, 엄마. 제가 받아 마땅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준호가 우리를 보며 엄마 울어? 하고 물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엄마가 행복해서 그래. 그날부터 민지는 달라졌어요. 진짜로요. 매주 저를 보러 왔어요. 재현 씨 가족들한테도 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우리 엄마예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에요. 재현 씨 부모님도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민지는 이제 사람들한테 말해요. 우리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시장에서 일하시면서. 저는 우리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눈에는 눈물이 나요. 행복한 눈물이요. 준호는 이제 저를 제일 좋아해요. 할머니. 하고 뛰어와서 안겨요. 민지가 물었어요. 엄마, 저 용서해줬어요. 민지야,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미워한 적 없어. 그냥 너한테 알려주고 싶었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아요. 엄마, 정말로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제가 떠난 게 잘한 일이었는지도 몰라요. 민지가 엄마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사람들은 가끔 물어요. 영희 씨, 딸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용서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제 딸이니까요. 딸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는데 엄마가 어떻게 안 받아줘요? 엄마는 원래 그런 거예요.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서러워도 결국은 자식을 용서하게 되는 거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민지도 이제 알아요. 엄마가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저도 배웠어요. 가끔은 멀어져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우리는 행복해요. 진짜로요. 민지는 좋은 엄마가 됐고, 저는 좋은 할머니가 됐어요. 준호가 물어요. 할머니, 사랑해. 그럼 할머니가 준호 제일 사랑하지. 엄마도? 응, 엄마도 사랑해. 엄마는 할머니의 세상이야. 민지가 옆에서 웃으며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그렇게 우리는 다시 가족이 됐어요. 이번에는 진짜로요.